육아가 훨씬 편해지는 육아 원칙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빛이 나는 미나 엄마예요. 여러분은 육아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의 기질도 전부 다 다르고요.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 약점,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아이가 커 나가는 가족 환경 자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불변의 육아 원칙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육아 원칙을 마음속에 담고 머릿속에 새겨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빛이 나는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녀 교육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육아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 아이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내 아이의 강점,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며 키워주셔야 되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잘 못하고 느리더라도 믿고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마음과 머리로만 사랑을 해주지 마시고 말로 표현해 주시고 스킨십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스킨십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사실 우리가 원해도 아이들이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정말 충분히 많이 안아주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모범이 되기.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워요. 자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예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크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좋은 습관이나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서 보여주셔야 해요. 이때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육아 방식으로 대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좋은 습관이나 육아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려요. 세 번째로는 아이가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고 공감해주기. 아이가 말을 할 때 절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돼요. 아이가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기 시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논리정연하게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앞뒤도 안 맞아서 중간에 엄마나 아빠가 말을 끊고 훈육을 하실 때가 있으신데 절대 그러지 말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어른들의 말을 경청을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으면서 대화를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은 커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아요. 경청은 엄마와 아빠가 먼저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을 때 비로소 아이도 타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관성 있게 훈육하기. 무한한 사랑은 주되 적절한 통제는 꼭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에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원칙이 모호하면 실랑이가 많아집니다. 아이의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아질 거고요. 부모가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일관된 태도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자주 말을 해주셔야 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 허용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마세요. 서툴고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엄마가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주시고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 자기주도, 주체적인 아이로 키우겠다고 발버둥을 치시면 아이도 엄마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이가 두 돌이 지나고 하고 싶다고 할 때 서툴지만 자기가
해보려고 할 때, 고집 부릴 때 그냥 두세요. 그 밑거름이 자기 주도로 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모든 걸 다 시시콜콜 개입해서 도와주려 하지 마시고 건강한 무관심, 건강한 좌절, 건강한 실패를 맛보게 해주세요. 자기 주도적으로 키우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따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6번째로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부모가 아이와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와 아이와의 신뢰 관계도 무너질 뿐더러 부모의 말에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훈육을 해도 절대 훈육이 먹히지 않을 때가 오게 돼요. 그때 되면 대부분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유별나다,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 아이 탓으로 돌리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에게 권위가 있는 말인지 내 말에 힘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무서우니까 따라할 수 있지만 자아가 커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크게 보상에 대한 약속과 대가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보상은 말 그대로 아이가 무엇을 잘했을 때 선물을 사준다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놀러 간다거나 이런 약속들을 말을 했으면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대가에 대한 약속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밥을 먹는데 너무 시끄럽게 떼를 부리거나 했을 경우 자꾸 이러면 엄마는 여기서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나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시는 못 와,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행동은 변하지 않고 엄마 말만 한다면 엄마의 말에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 거면 말을 하지 않고 잘 타일르고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확고하게 얘기를 해서 즉각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이렇게 부모가 뱉은 말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아이도 그 약속에 대한 힘을 배우게 돼요. 7번째는 화가 났을 땐 일단 멈추기. 아이의 자기조절을 가르쳐주기보다 부모의 자기조절이 먼저 키워져야 돼요. 부모가 먼저 아이들 앞에서 화가 났을 때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엄마 아빠도 화가 조절이 안 되는데 아이에게만 떼쓰지 말라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훈육한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이 조절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내가 혹시 감정이 격해졌다면 일단 멈추고 눈을 감고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10초만 숨 고르기를 하셔도 좀 전에 격해졌던 감정이 조금은 진정이 됐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다음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원하는 말을 아이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를 훈육해야 될 상황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절대 꾸짖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건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해도 체벌은 안 돼요. 8번째는 실수했을 때 인정하기. 엄마 아빠도 분명 실수를 해요. 우리도 다 엄마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미안해 하는 말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먼저 미안해라는 말을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거나 잘못을 했을 때 친구한테 미안해 해야 돼, 이런 말들을 되게 너무 쉽게 강요하시면서 본인들은 정작 아이에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잘 표현을 했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먼저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너가 엄마를 화나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 자꾸 변명하기보다 우선은 미안해 먼저 말해주세요. 9번째는 긍정 언어를 사용하기. 평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해주셔도 절대 독이 되지 않고요. 할 수 있다,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세요. 할 수 있겠어? 말고 할 수 있어. 너 이거 못하잖아.
아, 많이 하고 싶구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평상시에 많이 사용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는 말도,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아는 아이로 클 수 있게 엄마 아빠가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이번에 3등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1등을 하겠는데? 보다는 와, 3등도 너무 대단하다. 너가 열심히 연습하는 거 엄마가 봤어. 대견해.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멋져. 마지막 10번째는 아이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기.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겠다? 굉장히 힘든 과제예요. 아이를 위한다면 엄마의 체력, 엄마의 심리, 엄마의 경제적인 여유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아이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더더욱 엄마와 아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되고요. 엄마 아빠 체력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 챙기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하고요. 육아의 질은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육아를 하고 싶다면 쏟아지는 정보 속에 옆집 아이, 인플루언서 아이, 연예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걱정, 불안, 초조,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추천드려요.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우리 집만의 육아 원칙을 세우셔서 일관되게 그리고 상황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는 말 아낌없이 해주세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열심히 육아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아 원칙은 무엇인지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빛이 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